네,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국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첫 번째 일정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회담 직후에 나온 발언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북한의 포격 도발 8월 20일에 있었던 포격 도발 제재에 중국의 대북 압박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과연 어떤 협조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요, 북한이 또 이제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격 도발 이후에 워싱턴, 미국하고 또 베이징, 중국하고 긴밀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마 평양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거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니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미처 공개할 수는 없지만 외교관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기 힘든 그런 내용에 뭔가를 평양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평양 쪽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것이 이제 막판에 북한이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측의 역할을 오늘 높게 평가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실제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어쨌든 긴장을 해소하면서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 역할에서 감사하다. 이제 이 말에서 보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의 동맹인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전승절 참석하는 거에 대한 부담.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의 어떤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동시에 북한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중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런 도발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중으로 하여서 국내 또 반대로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다 알려질 수는 없지만 긴밀하게 이 중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 속에 이번 문제를 대응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그걸 갖다 말씀으로 하신 건데요. 이 북한이 사실 이 회담 직전에 그 긴장을 최고조로 올렸을 때 우리 전부 다 긴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대화 제의가 나오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우리의 일반적 관측을 확인해 준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한 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이게 남북한이 긴장관계에 돌입하면 중국으로서도 사실 많은 피해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우위보 지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이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대화 국면으로 그래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제 성사가 됐었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상황 자체를 유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이번 일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중국은 아직까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인들도 한반도의 안전 공조 체제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역으로 그 실상을
유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요, 군사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까지 두 군데입니다. 예. 하나는 미국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하고 했었는데, 예. 사실 요번에 이 실시간으로 그 남북 그 대치 상황, 이거를 중국하고 공유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핫라인이 동원됐다. 사실상 작동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요번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 핫라인이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저 북한 국방위가 오늘 뭐 유감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이제 담화를 내놓았어요. 이제 미미한 그 시기에 북한이 약간 좀 뭐 언짢았던 건가요? 뭡니까? 이 북한이 이번에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발표로 이제 유감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예. 이 대목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있을 전승절 행사에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제1내빈으로 특별히 이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 국가적인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전승절이 끝나고 나면 한중 관계가 더 깊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것이고요. 예. 이것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즉 내부 단속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린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국내용이지 이게 국제사회 안에서 신뢰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다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도 이번 전승절 참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중국한테 상당히 압박이 되고 고립이 된다라는 것을 중국 자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북한의 이번 발언을 볼 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어떤 중국이 일정 역할을 했지 않겠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번 유감 표명 이런 게 북한은 하기 싫었던 거죠. 근데 중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한 걸 지금도 그 약간은 좀 주저하는 느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북한의 국방위가 저런 그 뭐 황당한 그런 주장을 했다 해서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저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저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 국방위에서도 저런 걸 담화를 내면서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교란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표현이 영향을 미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뭐 이제 한중 대외용이라기보다는 자기들 대내용으로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쳐놓고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를 해놨는데 결과라는 게 꼴랑 이거 하려고 했어 하는 그런 북한 그 간부들, 군 간부들부터 당 간부들 이런 실망감, 뭐 이런 것들 그거로 인한 내부 동요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부 무마용적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한중 정상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점심에 정상회담을 이제 원래 20분 예정돼 있어요. 34분 했고요. 이어서 이제 특별 오찬을 이제 1시간 하기로 돼요. 1시간 4분, 1시간 38분 동안 이제 점심을 같이 식사와 정상회담을 했고 저녁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전체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만찬이 또 예정돼 있고 이런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네네, 그렇죠. 중국은 일단 시진핑 국가 주석부터 해가지고 밑에 그 말단에 있는 서민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웃집에 큰 누나가 중국에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에 확실하게 예우를 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물론 뭐 6번이나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뭐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고, 뭐 중국만 벌써 3번째 갖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중국에서 쌓아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참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자서전도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이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어판으로 번역이 됐는데 6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죠. 그건 뭐 중국도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인데 그걸 누가 억지로 사라고 해서 샀겠습니까? 근데 특히 저 양국의 지도자가요, 공통점이 과거에 굉장히 쓰라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 그 시련과 고난을 딛고 최고 위치에 올랐다는 점에서 또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국 보통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벌써 10년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2005년경이었나요? 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때 우리말로 뭐 절강성, 뭐 예.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당서기를 했을 때, 예. 당서기를 했을 때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 대표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사실상 그 중국의 당서기 하면 여기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급으로 오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흔쾌히 그런 거 따질 적이 아니다 해서 이제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식사 대접도 해줬고 그 당시에 이제 시진핑 그 당서기가 그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했고 만나기 전에 그런 관심사를 전달을 했나 봅니다. 예. 그래갖고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새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를 말이에요. 라면 2박스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전달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오찬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했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뒷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오찬장에 뭐 별그대 배경음악이 이제 잔잔하게 이제 깔리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래가 나왔던 것은 그 부인이신 평리위안의 원래 가수로서 유명한 분인데 예. 그분이 히트곡이 먼저 한 곡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리랑 또 뭐 천민밀 그리고 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북이의 빙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2곡 정도가 쭉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배려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오늘 저녁 만찬이야 물론 공식적 행사로 다 같이 하지만 예. 특별히 오찬을 한국의 대통령을 이랑 했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것도 아마 또 가지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즉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즉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70주년 된 정승전 행사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와서 해주는 의미 또 그것을 높이 인사하고 그 기존의 어떤 의전을 뛰어넘는 의전을 함으로 해서 이 소위 전략적 동맹 관계를 확인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지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는 중국말로 연설했던 매단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거든요. 해외에 있는 국가 수반이 중국말로 연설을 했던 수반이고 이래서 친근감도 있고 또 그것도 전략적인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국 노래와 중국 노래를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해서 만찬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예. 오찬장. 예, 오찬장. 죄송합니다. 열병식에서 어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래도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이니까 예.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펑리위안 여사하고 나란히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왼쪽이 되는 건가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좀 네, 중국의 문화로 의미가 따지면은 달라집니다. 오른쪽이 상석이거든요. 그래서 예. 오른쪽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서게 되실 것 같고 예. 왼쪽에 펑리위안 다음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나온 출연자분은 그 예. 좌의정 우의정에서 왼쪽에서는 그 상석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이 상석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을 주석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서 네, 오른쪽이 우리가 보통 볼 때 방향이 아니고 시진핑 예. 주석이 봤을 때 오른쪽이 상석이다. 예, 일단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리에 착석할 때 보면은 오른쪽이 항상 상석이에요. 그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아, 글로벌 그러네요. 또 예. 기준으로 또 다르네요. 그렇지 않다는 예. 얘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뭐 저희가 정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중국 열병식에 주석 부인이 참석하는 것은 퐁리위안 여사가 처음이라면서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내외분이 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중국인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열병식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요. 이 열병식 규모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또 약간 그들만의 잔치, 뭐 소외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좀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지금 뭐 외국, 예. 특히 일본이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인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그냥 산케이 신문에서 예. 여러 가지 계속적인 그 망언과 그 망언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산케이 신문이 어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폄하하고 예. 한국을 굉장히 일종의 이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예.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 좀 내리라고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못 내리겠다. 못 내리겠다. 왜? 이유는 우리가 언론이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어저께 나온 그 용어를 보면요.
우리 조선 왕조를 이씨 조선이라고 표현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식민 지배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차별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차별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국내에서도요, 차별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국내의 어떤 그 기준인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차별 용어를 써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한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제 생각에는 저희 중국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걸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주로 그 공산권 국가에서 참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중립국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친서방 국가는 지금 미국, 일본 다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국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 친서방 국가 중에 하나인데, 만일에 그 박근혜 대통령만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그래도 전 세계적인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모든 걸 포용하는, 중국이 항상 계시지만 중화 이런 생각으로 가장 뭐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가 하는 행사는 전 세계적인 행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열병식에 사실 이제 아쉬운 거 몇 가지는 지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국의 중요한 VIP들이 따로 초대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식 자체의 보안이나 안전 문제를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숭이 가지고 뭐 새 안 오게 버드 스트라이크 막으려고 새가 안 오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정도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민대중들이, 소위 중국식 표현으로 인민대중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엄격하게 신원관리가 된 사람들 중심으로 참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지점에서 한국 기업이나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유치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환대를 받고 특별 대접, 예우를 받고 있다. 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 저기 이제 그 지국장님 나가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외교적 모험입니다. 사실 웬고하니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요번에 저 열병식에 참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오죽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엊그저께 저기 미국에 날아가서 말이에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서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그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게 이제 미국 측에서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도 없는데 기존에 그 제자리 걸음 할 거라면 뭐하러 갔다 왔느냐. 오히려 미국과 지금 워싱턴에서는요, 일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고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자꾸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건설적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건설적 역할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은 이게 뭐하러 갔다 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회의론이 깊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국 외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도 큰 부담을 안고 간 외교적 모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위보 인민망 한국지국장께서 오늘 뭐 전통회상까지 입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